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 시간은 제 3강이고요. 이번 시간 주제는 이제 쉐이프, 즉 도형 그리기예요. 자, 도형 그리는 거는 사실 이제 일러스트에서 좀 더 많이 좀 하긴 해요. 그래서 도형을 이제 실제 그냥 작업을 할 때, 그러니까 도형을 그리거나 글자를 쓰는 거나 이거는 저는 이제 주로 일러스트에서 드로잉을 기반으로 할 때는 일러스트를 활용하고 어떤 이미지를 편집하거나 보정할 때는 이제 포토샵을 주로 이제 쓰는 편이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시험에 나오니까 우리가 한번 해봐야겠죠? 그래서 도형을 이제 도형 중에서 특히 커스텀 쉐이프 툴이 주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 안에 뭐 발바닥도 있고 그리고 뭐 그런 어떤 왕관 모양도 있고 메일 아이콘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아이콘들을 꺼내 와서 그거에 똑같은 이제 제시된 문제와 똑같은 색상을 칠하고 효과를 주라는 부분, 예를 들어서 뭐 그림자 효과라든가 그런 거 있으면 그림자 효과도 주고 뭐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아웃글로우 뭔가 빛이 퍼져나오는 효과 뭐 이런 걸 줄 때도 있고요. 그런 걸 주는 게 GTQ 문제에서 한 20문제 정도, 20점 정도가 돼요. 20점. 그러니까 꽤 높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60점이 넘으면 되니까 그 도형 그리는 게 20점 정도가 된다고 하면 그리고 난이도가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실수만 안 하면 20점은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20점. 그리고 이제 뒷강에 이어서 이제 타입 툴 하잖아요. 그래서 타입 툴 문제. 그러니까 이거는 글자 쓰고 뭔가 둥글게 효과 주거나 뭐 이런 건데 이것도 한 20점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두 개만 합쳐도 벌써 40점이죠. 그래서 집중해서 요 두 가지를 하면 40점 확보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쉽죠? 네,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강의부터 1, 2강은 한번 여러 가지 포토샵을 활용해서 우리가 즐겁게 놀이를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3강부터 이제 GTQ 시험 대비에 이제 도입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기출문제는 제가 이제 그건 업로드를 해줄 테니까 그걸 다운받아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기출문제에는 막 무슨 막 글자가 이미지별로 막 들어가잖아요. 본 이미지는 뭐 저작권 막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실제 시험장에는 그런 타이포는 안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저작권에 관련된 글자가 이제 명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수업에 들어가 볼까요? 자, 이번 시간이 도형 툴에 관련돼서 수업을 할게요. 도형 툴은 GTQ 시험에서 이제 GTQ에서 이제 커스텀 쉐이프 툴이 자주 나오죠. 그래서 다뤄보긴 하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그렇게 그 디자인 작업을 할 때 자주 쓰는 건 아니고요. 펜 툴을 많이 써요. 자, 20에 20cm 150 dpi RGB로 저는 열었는데 이 도큐멘트 사이즈는 자유롭게 하면 될 것 같고요. Alt 딜레트, 컨트롤 딜레트. 자, Alt 딜레트는 포그라운드 컬러, 이쪽에 백그라운드 컬러는 컨트롤 딜레트. 앞강에서 배웠었죠. 자, 도형 툴은 이렇게 동그라미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자, 도형 툴을 이용해서 구름을 하나 그려볼 건데, 요거는 그 교재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무따기 교재가 있으면 교재를 지금 펴서 같이 하나하나 따라서 해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교재가 없다 그러면 영상을 보면서 스탑 시키고 플레이 시키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먼저 교재에 보면은 솔리드 컬러로 안 하고 지금 그라디언트로 했죠? G를 누르면 그라디언트로 가요. 그래서 이렇게 색상을 어두운 거에서 조금 한 중명도, 중채도 파랑으로 선택을 하고요. 색상은 자유롭게요. 자, 이렇게 그리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되고 아래에서 위로 그리면 어두웠다가 점점 밝아지는 거죠. 아니면 난 이렇게 하고 싶다. 그래서 방향은 자유롭게 그려주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랩스 툴을 선택을 해서 필을 그 면 색상을 화이트로 해주세요. 자, Shift를 누르면서 그리면 정원으로 그려지죠. 자, 그리고 이 지금 선택한 이 레이어를 복제하는 게 컨트롤 J. 컨트롤 J를 여러 번 눌렀어요. 자, 컨트롤 J를 여러 번 눌렀고 지금 현재 몇 개의 레이어가 생성됐냐면
1, 2, 3, 4, 5, 6, 7, 8, 8개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약간 뭉게구름의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조금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보이게. 자, 이런 형태가 됐다. 이런 형태가 됐다. 그러면 얘를 이제 그룹을 좀 해볼게요. 그룹. 자, 그룹은 컨트롤 얘네들을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 G를 하면 그룹으로 돼요. 컨트롤 G. 이것도 외워주세요. 굉장히 자주 쓰는 단축키고요. 컨트롤 G. 컨트롤 G를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 JJ를 한 번 더. 컨트롤 J를 3번 눌렀어요. 그러니까 이 그룹, 이 뭉게그룹 레이어가 지금 4개가 생긴 거죠. 그룹 레이어가. 그래서 그룹을 선택해서 이렇게 이동을 해볼게요. 이동을 해서 좀 나는 작게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좀 이렇게 Shift를 항상 누르면서 해야지 이게 정 비율로 유지될 수가 있겠죠. 자, 요거는 뭐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싶다. 컨트롤 T 해서 나는 얘를 뒤집고 싶다. 이렇게 뒤집을 수도 있죠. 크기를 좀 다양하게 하고 싶다. 이 그룹 요 레이어를 잘 선택을 해줘야 돼요. 얘는 뭐 겹치고 싶다. 자, 근데 그림자 효과가 지금 빠졌죠? 그래서 그림자 효과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얘는 조금 뭐 이렇게 만들고 싶다. 그리고 이렇게 좌우가 아니라 수평으로 반전을 시켰고요. 자, 그림자 효과는 이 레이어를 선택하고 여기에 드랍 섀도우를 눌러주면 돼요. 드랍 섀도우를 누르면 그림자 효과가 들어갔죠. 그래서 사이즈라든가 요거를 원하는 대로 조절을 해줄 수가 있어요. 디스턴스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자, 그림자 요것도 바로 복제가 돼요. Alt를 누르면서 쏙 갖다 놓으면 여기 생겼죠. 그쵸? Alt를 누르면서 쏙 갖다 대면 생겼죠. Alt를 누르면서 쏙 갖다 대면 여기 생겼죠. 이런 식으로 그림자도 복제가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달을 한번 그려볼게요. 달. 자, 달은 하나의 이제 원을 그린 다음에 원을 하나 복제해서 이렇게 자를 거예요. 예, 잘라서 이렇게 달을 만들어 볼 거고요. 달은 노란색 계열로 한번 해볼게요. 노란색. 자, 이것도 Shift를 누르기 전에 여기에서 Subtract 프론트 쉐이프는 뭐냐면 프론트 쉐입을 이제 A에서 B를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B가 이제 앞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Shift를 누르면서 그려주고 바로 여기서 그려주면은 이런 식으로 바로 빠져요. 이렇게. 그래서 저것도 좀 자주 쓰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컨트롤 T를 눌렀을 때 항상 이렇게 Shift를 누르면서 크기를 줄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나는 위치를 뭐 이쯤에다 하고 싶다. 이쯤에서 하고 싶고 얘는 예를 들어서 좀 일로 나는 뭐 옮기고 싶다.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옮기고 싶다. 그래서 배치를 잘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난 이쪽으로 올리고 싶다. 자, 얘는 아웃글로우를 한번 줘볼게요. 아웃글로우 효과는 뭐냐면 여기 GTK 시험에 되게 자주 나오는 건데요. 이렇게 퍼지는 효과예요. 이런 식으로 빛이. 그러니까 밖으로 빛을 분출해주는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지금 한 거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 지금 구름의 형태라든가 그리고 전체적인 컬러라든가 레이아웃이라든가 그런 거는 자유롭게 이제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걸 한번 해보면 좀 더 이 도형 기본적인 지금 현재 동그라미 일랩스 툴만을 가지고 활용해서 한번 이용을 그려봤어요. 그래서 따라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새로운 어떤 도큐멘트를 한번 열어볼게요. 이번에는 약간 포스터 느낌이 나는 거를 커스텀 쉐이프도 말고 그냥 기본 도형을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자, 녹색을 가지고
녹색을 선택해서 배경 컬러에 넣었어요. 컬러에 넣었고요. 자, 동그라미를 한번 D를 누르면, 알파벳 D를 누르면 블랙 앤 화이트로 바뀌어요.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렸고요. 컨트롤 JJ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저랑 똑같이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항상 무브 툴을 선택했을 때 오토 셀렉트가 선택이 돼 있어야 돼요. 오토 셀렉트. 자, 그 다음에 사각형 렉탱글 툴을 선택해서 요거는 그 블랙으로 바꿔볼게요. 블랙으로. 잠깐 다시. 자, 블랙으로 한번. 갑자기 이게 왜 선택이 안 되죠? 아, 지금 새로운 레이어를 다시 만들어줘서 해보세요.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서, 원래 자동으로 되긴 하는데, 지금은 다시 레이어를 새로 만들어서 새로운 속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길쭉한 검정색의 네모를 만들어서 컨트롤 T를 누르면 이렇게 로테이트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로테이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이 레이어를 복제하는 단축키가 뭐죠? 컨트롤 J죠. 쭉 지금 화살표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내리고 있어요. 이렇게. 자, 지금 위에 레이어, 그러니까 아래 레이어, 그냥 위에 레이어, 요 두 개의 사각형을 Shift를 누르면 이렇게 동시에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Shift를 눌러서 동시에 선택을 했고요. 동시에 선택을 한 상황에서 컨트롤 J를 누르면 바로 이 렉탱글이 카피가 두 개가 더 생겨요. 그러니까 총 레이어가 이 네 개가 생긴 거죠. 그렇죠. 이 사각형은 옆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번 해보고 컨트롤 T를 눌러서 플립 호리젠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건 책에 없고요. 그냥 저랑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그래서 쭉쭉쭉 좀 내려볼게요. 지금 컴퓨터가 조금 이렇게 좀 버벅거리고 있는 상태고요. 근데 가끔 이렇게 녹화를 하면서 하면은 포토샵이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똑같이 해보세요. 동그라미를 흰색 동그라미 3개, 그리고 검정 네모 4개. 그렇게 해서 이쪽에 있는 거를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좌우 반전, 복제를 해서 좌우 반전을 한번 해볼게요. 시선의 흐름이 그래서 오른쪽에서 밑으로 흐르게 하는 거죠. 네, 한번 해봤고요.